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정재승입니다. 저는 뇌공학이라는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인간의 뇌의 다양한 기능 중에서 의사결정, 선택을 할 때 뇌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이스트에 오기 전에는 의대 정신과에서 연구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신질환, 마음의 병이 생기면 왜 우리가 좋은 의사결정을 잘 못하는지, 우울증 환자들 중에 왜 어떤 분들은 자살이라는 대개 생명체들이 안 하는 이런 결정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미리 알면 그들에게 좀 더 좋은 치료를 하고 자살을 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연구를 했고요. 지금 카이스트에서는 뇌공학과 공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처럼 상황을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인공지능이나 사람이 생각만 하면 로봇이 대신 액션을 취하는 뇌기계 인터페이스, 이런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4차 산업혁명의 뇌공학의 최전선에서 지금 이런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제4차 산업혁명에 특별히 관심이 많습니다. 인공지능 분야가 오랫동안 컴퓨터 사이언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가 됐었죠. 그들은 굳이 새가 하늘을 나는 때 이런 날개에 퍼득이는 걸 비행기가 흉내낼 필요 없다고 생각하듯이, 인간의 뇌를 흉내낸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기보다는 지능적으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완전히 인공적인 지능 시스템 연구에 몰두해 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뇌과학에 관한 지식들이 늘어나고 인간 뇌가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잘 알게 되고, 또 사람과 결국은 인공지능이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사고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뇌공학 분야에서는 인간의 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학적인 응용을 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뇌 활동만으로 생각을 읽어서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독거 어르신들이 생각만으로 커튼을 치고 또 밥을 하기도 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드린다거나, 아니면 걷지 못하시는 분들이 걸으실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만드는 게 저희 뇌공학 분야가 하는 일이고요. 저도 기업과 함께 엑소스켈레톤이라고 하죠. 로봇 팔을 장착해서 손을 전혀 움직이실 수 없는 분들이 손을 움직이고 생각만으로 이렇게 로봇 팔을 컨트롤함으로써 다시 뇌가 옛날의 뇌로 건강하게 돌아가는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큰 보람을 느끼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뇌공학이라는 분야가 등장한 것이 1990년대 무렵이고요. 그 이전의 역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미약했고,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의 많은 뇌공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한국의 뇌공학이 유럽이나 미국 같은 전 세계의 뇌공학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와 견주어 봤을 때도 별로 뒤처진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 최전선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특히나 뇌를 다양한 뇌 영상 기법으로 촬영한 것을 분석한다거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환자를 진단하고 예측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뇌와 유사한 반도체 장치, 뇌와 관련된 칩을 디자인하는 것, 이런 기술은 전 세계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은 뇌공학이 투자를 많이 받고 있지는 않지만 힘겹게 최전선에서 일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뇌공학의 발전은 이 ABCD의 기술 발전에 특별한 혜택을 사실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특히 머신러닝의 발전 덕분에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게 됐고요. 또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 과정들이 위조나 변조 없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또 그런 과정들이
그냥 작은 노트북 수준 또 컴퓨터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큰 클라우드 시스템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ABCD 기술의 혜택을 뇌공학은 온전히 받고 있죠.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뇌공학이 ABCD의 기술 발전에 도움을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처럼 인간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인출하는 방식을 유사하게 흉내낸 그런 클라우드 시스템이나 인공지능 시스템, 또 우리는 빅데이터만이 아니라 아주 스몰 데이터만으로도 원샷 러닝, 한 번에 많은 것들을 배우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에게 넣어줄까 하는 것들을 뇌공학 분야에서는 고민하고 있고요. 뇌공학 분야의 가장 큰 꿈은 결국은 미래가 지금은 인공지능이 대세이고 모두가 인공지능을 얘기하지만 저는 앞으로 10년만 지나도 인공지능은 이제 커머더티, 모두가 그냥 두루 다 쓰는 그런 기술이 될 거고요. 그러면 포스트 AI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포스트 AI의 핵심이 뇌공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국 인공지능과 인간 지성이 서로 결합하거나 상호작용하거나 서로 공생하는 그런 미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충분히 발달한 미래에 그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미래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미래사회를 위해서는 뇌공학이라는 분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이번에 한경 ABCD 포럼에서도 제가 뇌공학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 3, 4년간 제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많이들 했는데 실제로 진도가 많이 못 나가다가 저는 코로나19 전국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제4차 산업혁명을 성큼 앞당겼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5년 정도는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들을 압축적으로 경험한 해가 2020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밖에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만 생활하고, 카이스트도 사실 다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저도 재택근무를 하고 온라인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익숙해진 그런 일상이 됐고요. 그게 충분히 습관으로 자리할 만큼 우리 뇌가 충분히 거기에 적응할 만큼 1년 이상의 팬데믹 상황을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삶의 대부분을 오프라인에 기반을 두었던 사람들조차도 온라인으로 기반을 옮기고 또 온라인에서의 경험을 쌓고 훨씬 더 편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삶 안에서 갖춰 놓는 것, 그게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설령 1, 2년 후에 백신이 나오고 좋은 치료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2020년 이전 시대의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대부분의 내 일상을 온라인으로 가능하구나 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높아졌을 것 같고요. 그 이전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서비스들이 온라인에서 시도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기회들은 오프라인에 집중했던 제조업이나 유통업 회사들이 이제 억지로 온라인 IT 기술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좋은 리거시와 또 새로운 기술들을 결합해서 그 이전까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으나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하게 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들을 세상에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거기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이전까지와는 달리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에서 체험을 하게 하고 사람을 만나게 하는 온라인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런 일까지도 어떻게 하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또 오프라인에서는 새로운 길을 또 모색하게 되는 이런 총체적인 변화가 팬데믹 시대에 벌어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온라인으로만
구성되는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아주 재난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경험을 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좋은 도시에서 좋은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떠한 방식의 재난이 오더라도 내 삶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 예를 들면 전기가 다 나가고 블랙아웃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온라인을 전혀 못 쓰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활은 영위되고 일상은 계속 굴러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팬데믹이라는 오프라인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또 오프라인만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디지털 영역이 없어도 우리 삶이 유지될 수 있는, 그래서 외부의 자극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이런 다양성의 사회로 우리 사회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회를 고민하는 데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환경 ABCD 포럼에 오시는 분들은 아마도 테크놀로지의 미래, 지금 최전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굉장히 궁금해하거나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무엇일지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듣고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다들 뇌공학이라는 분야가 낯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보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 그런 생각들을 강연 들으시고 또 끝나고 저한테 말씀도 주시고 해서 저희가 새로운 기회들을 끊임없이 토론하고 모색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아주 특별한 위기의 상황에서 또 좋은 아이디어로 그것을 기회로 돌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아주 창조적인 대화의 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상황상 온라인으로밖에 진행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위축되지 않고 다양한 토론들이 가능한 그런 포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